대구 폭동 사건. 1946년 10월 1일 조선공산당의 지령과 선동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1) 개관. 1946년 10월 1일 조선공산당의 지령과 선동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대구 11폭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배경과 원인 광복된 지 1년 남짓하여 일어난 이 대유혈 폭동 사건은 배후의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한 공산당의 음모와 책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책동과 조종이 주효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회적 여건이 있었다. 당시 남한의 행정을 담당한 미군정은 한국의 실정에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경험도 미숙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효과적으로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신념 때문인지 좌우익을 막론하고 정치 활동을 허용하여 왔다. 공산분자들은 이러한 미군정의 관용성을 자기들의 세력 확장에 이용하였으며 갖가지 파괴 활동과 파업 등을 유발하면서 사회교란을 일삼았다. 때문에 사회는 항상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좌우익의 투쟁으로 소란스러웠다. 이에 미군정은 더 이상 공산당의 활동을 방치할 수 없었으므로 공산당을 불법화하였다. 그리고 지하에서 암약하는 공산당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1946년 9월 7일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 조선공산당 간부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 이를 눈치챈 박헌영과 이강국은 북으로 넘어갔고 이주하는 체포되었다. 공산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발로 여러 가지 파업과 폭력 사건 등을 유발하려고 책동하여 9월 24일 전국적인 규모의 철도 파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각계각층에는 공산당 프라치가 많이 침투해 있었으므로 공산당의 파업 조종은 비교적 용이하였다. 이 철도 파업은 서울의 용산철도국 기관구 내에 본거지를 둔 공산분자의 조종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식량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의 철도 파업은 서민 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공산당은 이와 같은 사회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철도 파업을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시키기 위해 배후 조종과 선동을 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좌익 단체의 하나인 대구노동평의회가 주동이 되어 철도 파업에 대한 동정 파업을 일으키려고 남조선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에 간판을 내걸고 각 직장의 파업을 조정,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그 단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투쟁위원회에 간판을 떼어버리고 파업 조종자의 색출과 파업의 금지에 나섰다. 이로 인해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 사태가 대구의 11폭동 사건을 유발한 직접적 원인과 동기가 되었다. 2. 진행 과정. 대구 폭동 사건은 대구 노동평의회 측과 경찰의 충돌이 폭력 사태로 발전되면서 격화되었다. 10월 1일 오후에 수천 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적기가를 부르면서 시위를 시작, 금정로에 있는 노동평의회 본부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이 불법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려고 공포를 쏘며 제지하였다. 이날의 데모는 밤늦게 진압되었지만 군중은 2일 아침 일찍부터 다시 시위를 시작하였다. 시위 군중은 경찰서를 습격 점령하고 무기를 탈취하였고 경찰관이나 고급 관리 및 사회 주요 인사들의 집을 습격하는 등 완전히 폭도화하였다. 폭도의 일부는 이웃 달성으로 달려가 그곳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청을 불사르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 난동으로 경찰관 여러 명이 살해되었고 달성 군수 이하 여러 명이 불에 타 죽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당국은 2일 오후 늦게 대구 지방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근 각지의 경찰 병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미군 부대의 응원을 받아 데모 진압과 치안 회복을 서둘렀다. 이 폭동의 완전 진압은 다음 날 3일 충청 남북도에 경찰 병력 700여 명이 증파됨으로써 가능하였다.
당국은 이 폭동 사건으로 희생된 자가 사망자 20명, 중상자 50명, 행방불명자 30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인이나 경찰관 측 사망자가 각각 40명이 넘었으며 부상자는 몇백 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폭동 혐의로 검거된 자는 5천여 명에 달하였다. 3. 여파. 대구 폭동 사건을 계기로 삼남지방은 거의 무법천지로 변하였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연쇄적으로 크고 작은 소요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한 여파는 서울, 경기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산발적인 소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주, 개성, 연백, 홍성 등지에서도 소요 사건이 벌어졌으며 10월 22일에는 미군정청, 서울역 및 서울시내 각 경찰서 등을 습격할 계획에 있었음이 21일 밤 좌익단체 요원인 민청원 18명을 검거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소요 사건들은 모두 공산당의 지령과 공작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단순한 시위나 파업 등에 온건한 것이 아니었다. 살상, 방화, 습격 등 대구의 10일 폭동 사건의 연장이며 재판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소요는 대구 폭동 사건의 영향을 직접 많이 받은 경상도 일원이 가장 심하여 경찰관서, 면사무소 등이 불타고 습격된 일이 비일비재하며 공무원들의 인적 피해도 많았다. 대구의 인접한 영천에서는 경찰서와 군청이 모두 불에 탔으며 경찰관이 습격을 받는 등 소요의 양상이 대구 사건과 방불하였다. 이 사건은 그 여파가 거의 전국에 미쳤고 1개월 이상 계속되었다. 당국은 이를 계기로 공산분자의 색출과 검거에 박차를 가하여 폭동 사건 주모자들의 다수를 월복 직전에 체포하여 극형에 처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